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는 그 분야. 바로 영노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까지 이분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 정말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라디오 연구소 시작합니다. 먼저 영노화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단순히 주름 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안티에이징이 노화를 늦추는 거였다면 영노화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거예요. 세포 레벨에서 젊음을 되찾는다는 개념이죠. 와, 그럼 60세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30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짧아져요. 이걸 다시 길게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이 분야에 투자하는 거군요.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긴 하네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되돌려 버린다니. 맞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궁금한 게 왜 하필 지금 이런 투자들이 몰리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의 개인적 동기예요. 베이조스가 61세, 빌 게이츠가 69세거든요. 아, 나이가 들면서 절실해진 거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학적 돌파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교수의 연구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늙은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라고 학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동물 실험에서는 성공 사례들이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어요. 다만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성이겠네요. 맞아요.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노화 관련 시장이 2030년까지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군요.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투자 현황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대단해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됐거든요. 구글은 어떤가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글의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노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AI가 여기서도 활용되는군요. 맞아요. 실제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노화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학계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재벌들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됐어요.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도 노화 연구 재단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말 모든 빅테크 거부들이 뛰어든 거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단순히 돈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바이오 해킹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바이오 해킹이요? 자신의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찾는 거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요. 그럼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파라바이오시스 연구예요. 파라바이오시스요? 쉽게 말하면 젊은 개체의 혈액을 늙은 개체에게 공급하는 실험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수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젊은 사람의 혈장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동물 실험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의 혈액이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NAD 플러스 관련 연구예요. 이건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걸 보충하면 젊어지는 건가요? 동물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사람에게서의 효과와 안전성은 아직 연구 중이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엑소솜 치료법이에요.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작은 입자들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미 상용화된 게 있나요?
일부 미용이나 관절 치료 분야에서는 시도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정말 젊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학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기초 연구 결과는 흥미롭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언제쯤 이런 기술을 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10년에서 20년 후면 일부 기술들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초기에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가 활발해요. 특히 성체줄기 세포 분야에서는 임상 연구 건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는 어떤가요? 복잡한 상황이에요. 성체줄기 세포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다만 2019년 첨단 재생의료법 제정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맞아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언젠가는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과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완전한 불로불사는 어렵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겠죠.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만장자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 건강한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겠죠. 맞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은 요즘 헬스 산업의 트렌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100세 라디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